계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이게 좀 오래된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을 처음 읽었던 거는 2012년쯤에 읽었던 것 같은데요. 결혼하고 나서 명절날 저희 집에 갔다 오면 차 안에서 항상 와이프랑 싸웠어요. 저는 하고 싶은 말이 따로 있는데 집사람은 자꾸 가시돋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때 우연찮게 제목으로 그 부모와 아이 사이라는 책에서 이 비폭력 대화라는 걸 소개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집에 와서 집사람한테 해봤어요. 그때. 그리고 나서 이 책을 잊혀져 있었다가 요번에 선정이 돼서 한 번 더 읽었는데요. 그때 읽고 요번 읽고에 대해서 느낌이 다른 점은 처음에 접했을 때는 방법적인 면을 많이 봤어요. 이렇게 내가 뭘 전달할 때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면 이렇게 하는 게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그때 잠깐 적용을 해보고 잊혀졌는데, 제가 잊혀졌던 이유가 아마 방법에 너무 연연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에 저랑 페이지가 달라서요,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7장 공감으로 듣기에 그 페이지는 제가 가지고 있는 168페이지인데요.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MBC 모델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지 모른다. 혹은 MBC를 정확하게 하는 것에 더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는지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다. 또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 유일한 관심이었는지도 모른다. 그게 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책을 읽으면서 들은 생각이, 이 책의 제일 키워드가 뭘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문득 든 생각이었는데요. 핵심 키워드가 욕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욕구. 그래서 저자가 처음에 연민으로 연결된다는 것도 실은 너도 욕구가 있고 나도 욕구가 있는데 그게 연결되면 좋지 않겠나 라고 하는 얘기 같았었고, 같이 생각이 됐었고, 그래서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는 방법, 상대방의 욕구를 해석하는 방법,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일 핵심은 욕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욕구,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욕구에 관심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일조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계속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손가락 끝에 가리키고 있는 게 욕구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두면 실제로 대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실제 적용해 보려고 하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재에도 천천히 하기라고 책에 나오던데요. 천천히 하기라고 해서 어젯밤에 저희 아이 둘이 싸웠어요. 문자 가지고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서로 상대방 탓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원하는 욕구가 뭘까? 그래서 혹시 네가 원했던 것은 문을 열어놓은 채로 누워있고 싶었던 거니? 그렇게 물어봤어요. 힘들게. 그랬더니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얘기가 나올 때까지 굉장히 실은 계속 하고 싶었던 말은 싸우면 안 돼. 사이좋게 지내야지. 그렇다고 울면 되니?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싶었는데 잠깐 참아봤더니 그렇게 어렵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욕구에 대해서 계속 대화를 이어가려고 했는데 제가 자꾸 버벅거리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이게 되게 어렵구나. 그래서 천천히 하면서 많이 연습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 욕구에 먼저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해보려고요. 예. 이상입니다. 모범적으로 딱 시간 맞춰가지고 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2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원일입니다. 최원일. 감사합니다.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네, 저는 지금 이것도 저도 2016년도에 읽은 책이라, 그러니까 제가 이 책과 인연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어디 이제 간단하게 여행을 가면서 북카페를 신청을 드려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국민판사 서기호입니다라는 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래 북카페에 가면 빨리 읽을 수 있고 제가 다시 안 읽을 수 있을 것 같은 책을 골라서 읽는데,
그걸 읽다 보니까 거기에 계속 MVC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서기호라는 검사님도 굉장히 강압적인 말, 그러니까 검사니까 강압적인 말 되게 많이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고 동료들한테도 그러면서 관계가 되게 안 좋았는데 이걸 비폭력 대화를 배우고 나서 관계가 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한데? 그래서 막 이제 인터넷을 검색을 해봤더니, 그러니까 비폭력 교육 대화 센터도 있고 교육이 있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시간이 안 맞아서 이제 책을 검색해 보니까 이 책이 있길래 이제 이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이 왔는데 두꺼워서 되게 망설이고 있다가 이제 서문에 가장 신기했던 게 그거였어요. 제가 간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되게 존경하는데 거기에 이제 자기가 할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나 이제 인종차별을 받고 굉장히 이제 상처받고 억압받은 그 아들을 그 할아버지인 간디에게 보내서 교육을 받게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비폭력 대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표현하게 하는 제가 인상적인 말은 머릿말은 비슷할 것 같아서 제가 고민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왜 저희는 굉장히 약해지면 짓밟힌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세 보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되게 피곤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폭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자신의 폭력성을 인정하지 않는데 이것은 우리가 폭력 그 자체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폭력이라고 하면 우리는 되게 보통 사람들이 하지 않은 일, 뭐 싸우고 죽이고 때리고 전쟁하는 것만을 생각한다. 근데 할아버지는 이것을 더 확실하게 깨우쳐주기 위해서 폭력의 가계도를 그리게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 간디 할아버지가 하고 싶었던 말은 우리 스스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변화가 되지 않는 한 진정한 변화는 결국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그냥 옆에 선생님이 얘기했으면 또 선생님 같은 얘기를 한다라고 했겠지만 비폭력을 실천하신 간디가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인상 깊었는데 그래서 이분이 그 마샬 로젠버그가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듣는다. 이 세상은 무자비하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도 냉혹해져야 한다. 나는 이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 세상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다. 오늘날 이 세상이 무자비하다면 그것은 우리의 무자비한 태도와 행동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변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굉장히 이상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저는 여기서 되게 용기를 많이 얻었던 게 뭐냐면 저도 이제 협동학습을 처음 배우고 아이들이 굉장히 경쟁을 시키다가 얘들아 이제 협업을 좀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많이 들었던 소리가 이 비슷한 소리였어요. 어차피 사회에 나가면 치열하게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너가 그렇게 협력하는 걸 가르쳐주면 애들이 나약해져서 살아남기 힘들다는 공격을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데 좀 이렇게 많이 힘을 받았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저예요.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이거 가르치는데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 말도 되게 어렵고 저는 2012년도에 이제 최승희 박사님 감정 코칭 그 온라인 연수를 들으면서 한번 이 말투를 한번 개조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데 아이들이 조금 좀 그 해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조금 온순하거나 저랑 마음이 잘 맞으면 되게 잘 돼요. 근데 이제 어떤 해가 좀 거친 아이들이 많은 애가 있으면 다시 저의 모습으로 돌아서 억압적인 말, 지시 전달 이게 쉽고 빠르고 간편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시 자꾸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걸 고민할 때쯤에 이제 이 비폭력 대화를 읽었는데 지금 이걸 가만히 봤더니 이게 2015년도 말에 읽고 2016년도에 이제 경기도교육청에서 뭐가 이렇게 교육관이 대세였냐면 회복적 생활교육이라는 게 들어와요. 도대체 이게 뭐야? 이거 왜 사실 교육도 유행을 사실 많이 타가지고 또 저는 이제 관심을 안 가지려고 했으나 그 회복적 생활교육을 보니까 이 비폭력 대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잠깐 이 회복적 생활교육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 책인데 여기 보면 응보적 정의랑 회복적 정의의 비교가 나와요. 그러니까 응보적 정의는 저희가 그냥 경험하고 있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죄를 지었으면 벌을 당연히 받아야 되고 그거에 대한 처벌을 받는 거, 그러니까 뭐 판사님들이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누가 범인이고 누가 어떤 처벌이 합당한 거에 대한 고민을 하면 회복적 정의는 가장 기본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회복을 동시에 진행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게 교육으로 들어왔을 때 가장 쉬운 예로는 그 학교 폭력을 예를 들어서 가해자 학생만 처벌하는 게 아니라 그 피해 학생의 마음, 그러니까 회복. 그리고 그 가해 학생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들여오는데 거기에 이제 쓰이는 말이 비폭력 대화인 거예요. 그게 이렇게 다 한 가지의 맥락으로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잠깐 이제 그 회복적 생활교육에서 얼마나 이 공동체, 이게 가장 큰 목적은 공동체 회복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설명을 드리면 서로 간의 관계가 단절이 되면 소속감과 유대감이 약화되잖아요. 그럼 공동체성을 상실하면 단절된 삶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슴도치 같고 지금 다 가만히 사회를 들여다보시면 다 자력구제를 하고 있잖아요. 뭐 경찰 믿지 않고 선생님 믿지 않고 의사 믿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뭔가 해결하고 이렇게 하라는 그런 그러니까 신뢰가 없는 사회가 계속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단절된 삶이 지속이 되면 삶은 공허해지고 피폐해지고 그 다음에 본질을 이제 왜곡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폭력적으로 변질이 되면서 이게 이 사회의 안정성이 파괴된다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학교에 옮겨오면 학교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회복적 생활 교육으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바로 잡고자 이제 교사와 학생과 이 사회 관계자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인데 저는 이렇게 쭉 보면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저는 저희 반에서는 이제 2016, 17, 18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그러니까 저희 반에 피스존이 있어요. 여기 제가 만든 말은 아니고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싸우거나 뭐 이렇게 화가 나면 공간을 만들어 저기 가서 뭐 같이 얘기를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스존에 붙어 있는 건 이 비폭력 대화로 말하기에 4단계가 붙어 있어요. 관찰 느낌, 필요, 욕구, 부탁 이렇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맨날 하는 말은 화났어요, 짜증나요 이렇게 감정 분화된 말을 잘 못해서 느낌말 목록을 옆에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짚어가면서 하도록 물론 그렇게 잘 되진 않지만 그래도 애들이 이런 질문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감정을 먼저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가 사실을 먼저 짚고 내 감정이 이래 나 전달법으로 이야기하고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렴. 그래도 안 되면 선생님한테 말해 이렇게 해요. 아니면 너무 애들이 갈등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먼저 한 번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면 저는 이렇게 그래 그러면 그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많이 풀리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자면 제가 심심하면 이제 알라딘이나 이렇게 책 사이트를 검색을 해보면 작년부터 되게 많이 나오는 책이 언어에 관한 책이 있더라고요. 뭐 언어의 언도부터 시작해서 뭐 말의 품격,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방법, 언어 폭력 그리고 뭐 말에 대한 거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뭔가 문제가 되고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문제에서 뭔가 해결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터지고 있는 시기인가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결국 이게 이 비폭력 대화도 말의 틀이기 때문에 내가 이 기본적인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사실 이게 바뀌기가 좀 쉽지 않은데 대신 어떤 언어를 바꾸면 또 생각이 바뀌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양쪽을 이렇게 상호 작용을 잘 해서 이렇게 잘 적용을 해서 하면 노력해보면 되지 않을까. 저도 잘 안 되고 있지만 그래도 3년 전보다는 나아진 저의 모습을 만족을 하면 선배님들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거 오늘 책 읽었으니까 같이 한번 적용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점 교사 좀 보시겠습니다. 남자 화이팅! 그 이름 말씀드리기 전에 몇 가지 실험을 좀 준비했는데 당황하지 말고 웃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성락입니다. 최성락 집에서 거울 볼 때는 잘 됐는데 선배님들 281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근데 그 281쪽 중간에 보면 빨간색 글자로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 요구는 사람이 특정한 어떤 행동을 하는 것과는 아무 관계도 없다. 그 반면에 수단, 방법은 특정한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특정한 행동과 관계가 있다. 저희가 독서 포럼 나비에 나오는 이유도 약간 이걸로 풀어서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선배님들은 왜 독서 포럼에 나오는지 한번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사명이 있잖아요. 저희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가 되는 거. 그것 말고도 어떤 개인의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거잖아요. 저는 그게 약간 개인적으로 동기부여거든요. 이렇게 한 주마다 나와서 뭔가 리프레시하고 가는. 그래서 선배님들께 이제 저와 비슷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제안을 하고 싶은데 제가 오늘 발표 2개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 1번은 책을 읽고 열심히 준비했고요. 2번째는 책 내용과는 좀 전혀 상관없지만
제가 선물 준비하고 이렇게 이 발표를 하려면 2달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1번과 2번 중에 어떤 거 발표를 할까요? 2번이요. 역시 사실 1번은 준비 안 해가지고 그 2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빅샷 그리고 하나는 목표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살면서. 그러니까 하나는 말씀드렸던 빅샷이고요. 하나는 한 번뿐인 인생. 그러니까 한 번뿐인 인생 좀 크게 이 빅샷 한번 날려야 되는데 그게 저는 좀 마라톤이었거든요. 뭔가 좀 이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뭔가 마라톤을 좋아하더라고요. 마라톤 했다고 성공하지 않는데 성공한 사람들이 좀 마라톤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보여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 하프 마라톤 뛰었던 거 사진 보여드렸었는데 이게 그 4월에 뛰었었거든요. 그때 이게 21km예요 하프 마라톤이. 요즘에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잘 찍어주거든요. 완주하면 기록증도 주고요. 근데 그 하프 가지고 어디 가서 자랑하기 좀 그러잖아요. 저 42.1번은 뛰어야 좀 저기 하니까. 그래서 제가 저번 주 일요일날 도전했었거든요. 이게 뛰는 중 사진이고요. 사진이 좀 잘 안 보이는데 약간 이건 좀 멋있나요? 제가 잘 못 뛰어가지고요. 나중에 혹시 마라톤 관심 있으시면은 꼭 못 뛰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인생샷 찍어주거든요. 막 힘든 척하면서 뛰면은 사진사들이 웃으라고. 그래서 5시간이 완주 제한인데 제가 이게 그 배번호고요. 완주하면 이렇게 기록증이 나오는데 제가 4시간 50분 만에 완주했거든요. 갑자기 뭐 마라톤 가지고 왜 자랑하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말 있잖아요. 스티브 잡스한테 배워가지고 그 스마트폰 회사 차리면 아무것도 못 배운 거라고. 혹시라도 꼭 돈이 되는 게 아니라도 인생에서 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은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2번째는 그 목표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목표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은 제가 친한 형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브라이언 형이라고 선배님도 아실 거예요. 브라이언 트레이시. 얼마 전에 제가 강남역 이데아에서 좀 비즈니스적으로 만났거든요. 못 믿으시겠죠? 그래서 증거 사진을 준비했어요. 보이시나요? 네. 만났죠? 네. 2번째 실험은 실패한 것 같아요. 어쨌든 사실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한국에서 1시간 반짜리 강의한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이게 8억짜리래요. 거기에 보면은 그 숙제가 있거든요. 그 숙제가 뭐냐면은 내년에 이루고 싶은 10개의 목표를 쓰래요. 그리고 나서 그 10개의 목표를 보고 질문을 해요. 이 중에서 만약 1시간 이내에 이룰 수 있는 목표가 있다면 이 중에 정말 내 인생에 영향을 끼칠 게 뭔가. 그래서 선생님들 집에서 돌아가시면 할 수 있도록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거 짜느라 죽는 줄 알았는데. 두 장씩 보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데 꽤. 네네. 그 종이가 2장인데 하나는 써 있고 하나는 비어 있을 거예요. 그 비어 있는 거는 선배님들 하시도록
한 거고 그 써 있는 거에 보면은 그 앞에는 10개 목표 제가 쓴 거고요. 그 중에 보니까 10번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을 건데 이거를 이루면은 뭔가 죽을 때까지 내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10개 좀 행동 계획을 세워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뒤에 세 번째 거 보시면은 제가 오늘 한 거죠. 춤추기. 그래서 이제 브라이언 형 말을 인용을 해서 마무리를 할게요. 선배님들 이렇게 저희가 매주 아침마다 독서 모임에 나오는데 이 독서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처음에 소개하면서 감사하는 그 이야기일까요? 아니면은 독서 프로 나올 때까요? 아니면은 누군가 전체 발표를 할 때까요? 아니면 강변 대표님 BS 하실 때까요?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독서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브라이언 형이 그런 말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무엇을 배우고 깨닫든지 간에 나중에 직장이나 가정에서 적용하게 될 때가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없는 걸게요. 네. 사조 대표자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드디어 사조 들어가요. 사조 네 나오시면 네. 예, 안녕하십니까. 서혁이라고 합니다. 두 글자인데 박자 그렇게 하는 거군요. 제가 오늘 두 번째에 나왔는데요. 두 번째에 나와서 이렇게 앞에 나와서 얘기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일단 좋은 아침에 이렇게 앞에 나와서 발표하게 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조별 얘기일 때도 얘기 나왔던 것들을 기초로 말씀드리자면은 어떤 새로운 얘기들이 많이 있다기보다 어떻게 보면 좀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 다들 한번 접해봤을 듯한 주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느낀 점들이 일단 나에 대해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내가 나에 대한 연민을 갖고 내가 진정한 분노를 조절할 수 있으면서 나의 분노부터 해결해야지 남의 분노를 해결할 수 있고 그런 것 같은데 크게 저는 이게 카테고리를 이제 떠오르는 게 책 전체적으로 보면은 첫 번째가 이제 정확한 표현, 모호한 표현이 아닌 정확한 표현, 그리고 진정한 공감, 그리고 그다음 분노 조절, 그다음 감사 이렇게 카테고리가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중에 있어서 이제 공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제 아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좀 얘기를 했는데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저의 아내도 그 결혼 초반에 되게 많이 싸웠었어요. 결혼 초반에 많이 싸웠는데 싸운 이유가 뭐 둘 사이가 틀어져서 싸우고 막 이런 게 전혀 아니고 아내가 엄마랑 싸우고 왔어요. 친정 엄마랑 싸우고 왔어요. 근데 이 책에도 나오지만 저는 어설프게 그걸 해결하려 들었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근데 이 시간이 좀 누적될수록 관계가 굉장히 악화된 적도 있었는데 하루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책을 읽고 이 책을 좀 이제 옛날에 읽었더라면 좀 적용을 해서 나아졌을 수도 있겠는데 그때마다 저는 더 큰 소리를 치면서 왜 그러냐고 막 해결을 하려고 너 그럴 때 그렇게 얘기를 해보란 말이야 하지도 못하면서 얘기하지 마 이렇게 그런 대화가 계속 이루어졌어요. 근데 아내가 한번 책을 읽지는 않았는데도 본인이 깨달았나 봐요.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걸 정확하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나는 서혁 씨가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렇게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들어줘. 그러니까 듣고 가만히만 있으면 돼. 서혁 씨 아무것도 몰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말을 어떻게 1부터 10까지 다 설명을 해. 짧은 시간을 들여도 서혁 씨는 이해 안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아내가 그 성장 과정에서도 어머님한테 굉장히 자존감이 많이 눌려 있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지금 이제 같은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상처가 누적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저 땡 하는 소리와 함께 진짜 느껴진 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 1년 전일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했던 거는 이 책에도 나오지만 저는 진짜 오감을 다 동원해서 집중, 포커스를 아내한테 맞추고 그냥 표정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였어요. 근데 제가 해결을 하거나 뭐 이런 거는 뭐 말해주거나 한 게 전혀 없는데 마음이 풀려요. 진짜 그게 보여요. 그 뒤로 여기를 이제 단계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 같은데 그런 과정이 나아질수록 지금 관계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오히려 해결책을 저도 본인도 모르지만 해결책이 없다는 것도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 이게 되나. 그래서 그렇게 공감을 하다 보니까 아내와의 관계도 정말 좋아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좀 두서없이 설명을 드리는데 이 책이 이제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정확한 표현이라든지 공감, 분노 조절 그리고 감사 제가 느끼기에 이 책을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기서도 말씀드렸는데 거꾸로 스토리를 좀 풀어보면은 이제 좀 저한테 좀 적용이 좋겠더라고요. 어떤 거냐면은 일단 나로부터 상대방까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다 보면은 분노가 조절이 되고 나도 조절되고 상대방도 조절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 그 행위 자체가 이제 공감을 하면서 서로 이제 지낼 수 있으면서 앞으로도 사람들에게 정확한 표현이 이제 모호한 표현이 아닌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은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앞으로 좀 부드럽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나비 베스 오늘 김경호 마스터님이 베스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김경우입니다. 김경우. 힘이 납니다. 우리 선배님들의 그 응원의 길을 제가 쭉 빨아들였습니다. 네, 어색하네요. 처음 해봤습니다. 네. 영상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재생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 폴더 안에 영상으로 바로 주시겠어요? 그럼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네, 제일 위에 있습니다. 네, 빨간 펜입니다. 일어나 학교 가야지. 끝나면 딴데 살지 마. 숙제랑 준비물 다 챙겼니? TV 언제까지 볼 거니? 수업 시간에 딴짓하지 마. 선생님이 빨간 짜는데 컴퓨터 게임은 딱 1시간 레벨로 먹여주니 아침에는 맨날 있는 뒷집에 알아서 척척척 다른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엄마 속을 긁는 거니. 감치고 다니는 끝까지 치아바를 속갈 많이 짝꿍 그만 뽑아가라고. 자,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엄마가 말을 하신 거죠? 근데 초당 한 워딩으로 따지면 초당 몇 초로 이렇게 아마 한 제 생각 추측으로는 한 단어당 한 100초 이상 따닥 하신 게 아닐까. 그리고 대화가 혹시 이 제목 보면은 비폭력 대화지 않습니까? 저런 일방적으로 말을 하는 것들 우리가 대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영상도 이 책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서 나는 그동안 누군가의 이야기 들을 때 대화를 했던 건지 아니면 나의 말만 했던 건지에 대해서 좀 반성을 조금 하게 됐습니다. 넘어가지 않는데요. 여기 비폭력 대화라는 책 제목을 처음 봤을 때 저는 비폭력, 폭언,
어떤 이제 폭행의 그런 뭐 이게 이씨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하지 않는 대화 방식을 말하겠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족 외에요. 가족 외에 남한테 직장 동료 말고 친구 빼고 여기 양진나비에서 만나는 다른 선배님들한테 말씀하실 때 뭐 욱해서 말씀하신다든지 아니면 화내듯이 짜증내듯이 말하시는 분은 아마 이 시간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에는 아마 아무도 안 계셨을 겁니다. 이미 비폭력 대화라는 걸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이런 책을 읽어야 될까? 저는 책 속에서 제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기는 타인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판단하지 마라. 여러 선배님 나눴지만 뭐 관찰, 느낌, 뭐 욕구, 읽기 여러 가지 있지만 제일 첫 번째가 하는 게 바로 판단인 것 같습니다. 선배님들, 제가 이렇게 해서 여기 선배님은 베스를 하고 있습니다. 베스 하는 데 문제가 있나요? 근데 강사로 봤을 때는 되게 싸가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우리도 모르게 이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우리 잘못일까요? 저 우리 잘못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럼 누구 잘못일까요? 나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전체가 그렇게 배워왔던 것 같아요. 배워왔던 거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책에서는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랍니다. 그 잠재력이라는 거는 이기심이나 탐욕, 미움, 편견 이런 공격하는 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공감하는 그 잠재력이 이미 있다라고 합니다. 어느 게 먼저 나오게 할지는 마치 땅에 씨앗을 뿌렸을 때 어떤 씨앗에서 열매가 있는 풀이 나올 수도 있고 잡초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꾸는 거는 농부의 몫이죠. 그리고 여기 책에 보면은 이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쓰는 언어와 폭력의 상하관계. 그래서 문학 작품 속에 비판적 어휘를 사용하는 빈도와 그 사회의 폭력 사건의 발생 건수는 반비례한다, 비례한다. 비례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문장을 읽었을 때 문학 작품에서 성인되시니까 기업, 초성으로 기업, 시업, 쌍기업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뭐 신발 이런 얘기들, 뭐 문학 작품 소설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을 뭐 죽이고 뭐 욕하고 깡패들 뭐 이러냐고 그런 거를 말하는 거구나. 그거는 이미 다른 뭐 방송에서도 나오고 했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